자, 프리시즌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프리시즌 전경기 풀타임으로 시청한 사람 개추. 일단 나부터.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프리시즌에 대해서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문제의 마지막 경기 밀란전에 대한 이야기들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이른바 그 월드컵 시즌이다 보니까 사실 선수들이 많이 결장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프리시즌을 보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주축 선수들이 많이 결장한 가운데 어떤 선수들이 포지션별로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갔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필드 플레이어 10명을 보니까 요렇게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 헐시티전에 내세워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프리시즌 경기였던 밀란전에는 요로 대신에 맥과이어가 나왔었고 마운트 대신에 틸레망스 그리고 공격진 지르크지 은베모가 모두 빠지고 대신에 쿠냐하고 브루노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밀란전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말 치욕스러웠던 그 밀란전에 대한 이야기거리들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밀란전의 그 후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에이든 헤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헤븐이 이번 프리시즌을 정말 잘 소화를 했었는데 근데 확실히 밀란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에이든 헤븐과 함께 이런 빌드업 축구를 하기에는 아직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헤븐과 맥과이어가 동시에 기용되었을 때는 기동력도 없고 빌드업도 없는 정말 그야말로 이도저도 아닌 센터백 파트너십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너리우트가 빨리 복귀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채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하는데 도르구, 쿠냐, 아마드 이 3인방이 밀란전에서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눈여겨볼 만했던 부분은 포지션 스위칭을 통해서 브루노 또는 쿠냐가 측면으로 이동하고 아마드 또는 도르구가 안쪽으로 들어왔던 장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쿠냐나 브루노에 비해서 더 폭발력을 갖추고 있는 아마드와 도르구가 안쪽으로 딱 배치되는 그 순간 상대 센터백들에 가하는 그 압박의 속도가 굉장히 위협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마이클 캐릭 감독이 정규 시즌 시작하고 나서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레시포드의 이야기가 나온 만큼 역시 레시포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캐릭의 축구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윙어들의 수비 가담이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도 레시포드를 윙어가 아니라 이제 스트라이커로 좀 분류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레시포드의 이 수비 가담이 없다 보니까 상대의 전환 패스에 특히 많이 고전을 했던 그 마지막 30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수 영입과 관련돼서도 간략하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틸레망스하고 루크쇼가 풀타임을 소화한 게 마치 마이클 캐릭이 보드진들한테 전하는 그 무언의 메시지처럼 느껴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틸레망스가 이렇게 풀타임을 소화했었던 그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 그리고 루크쇼가 풀타임을 소화했던 이 레프트백 자리, 이 두 자리의 영입이 과연 있을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는 남은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망의 프리미어리그 개막 라운드 헐시티 원정까지 이제 D-4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해설위원으로서의 6번째 시즌인데 또 이번 시즌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헐시티전 프리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